안녕하세요, 치킨교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녀석은 중국 내 이름은 있는데요, 정확한 학명을 모릅니다. 중국에 약 3종의 사막개미 종류가 있습니다. 개미학과의 학과는 불개미학과, 속은 사막개미 속, 그래서 카타글리피스라는 학명 중에 앞에는 있는데 뒤에가 불분명해서 SP라고 붙어요. 지금 우선 초기군체고요. 약간 얘네가 학명을 제가 중국 친구들 글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 종류 중에서 이 녀석만 유일하게 중국 친구들도 학명을 몰라요. 네. 그래서 카타글리피스 사막개미 속에서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찾았거든요. 확실하게 완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는 카타글리피스 노바스라는 종류가 있는데, 문제는 외형이 똑같아요. 네. 어이없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 개미랑 똑같이 생겼는데 서식지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카타글리피스 노바스라는 개미는 알제리,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란, 뭐 터키, 우즈벡, 사우디, 그다음에 아프간 같이 약간 건조한 지역에 살아요. 중국에서 사는 개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채집이 됩니다. 네, 중국에 그서 이름은 붉은머리 이제 화살개미 또는 붉은머리 사막개미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화살개미라는 것 자체를 화살개미라는 것 자체가 사막개미를 중국에서는 화살개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붉은머리 사막개미인데 학명은 모릅니다. 정확한 거. 카타글리피스 사막개미 속이라는 것만 알아요. 중국에서는 옛날에 이 이름을 관중 화살개미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관중 사막개미인 거죠. 그러니까 산시성이라는 중국의 지역에서 관중평원에서 이제 채집이 되는 녀석이고요. 그쪽에 분포가 굉장히 많이 돼 있대요. 근데 문제는 중국 친구들도 학명을 모르고, 그 다음에 비슷한 개미는, 외형이랑 이게 비슷한 개미는 중국에서 서식하는 개미가 아니라 다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터키 뭐 이런 쪽에서 약간 건조한 지대에서 사는 개미인데, 이상하게 중국 내에서는 평원에서 이 녀석들이 살거든요. 그리고 여왕개미는 약 12mm 정도 나가고, 일개미는 뭐 한 작은 애들은 4에서 10mm 정도 나가는데 우선 단수고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관중평원이란 곳에서 초원 같은 데서 이제 공원 내 뭐 초원이거나 아니면 과수나무들이 많은 지역에서 채집이 돼요. 그리고 약간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이거를 오랜 시간 관찰한 중국 사람의 글을 쭉 번역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아는 개미들 일반적으로 결비 시즌이 되면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결혼을 해서 혼자 신여왕이 이제 자리를 잡는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큰 군체가 있으면, 군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에 수십 미터 단위로 위성 콜로니를 만듭니다. 네, 위성 콜로니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위성 콜로니를 이제 만들면 그 위성 군체에서 신여왕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이면 이쪽에서도 위성 군체에서 이제 고치랑 그 다음에 공주개미를 기르고요. 이쪽에서도 기르고 이런 식이에요. 좀 독특한 번식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고온이 될수록 개미들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흥분하고 공격적으로 변해요. 사막개미의 특징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하라 사막개미 같은 경우는 약간 서늘할 때도 움직이지만 낮에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왜냐면은 사막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지그재그처럼 막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근데 이 녀석들 역시도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채집을 할 때 거의 뭐 봄, 가을, 여름, 뭐 봄, 여름, 가을 다 할 것 없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봄철 채집을 대부분 합니다.
왜냐면 기온이 높아질수록 얘네들이 땅속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여름 채집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파고 내려가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콜로니 자체가 1m 이상의 깊이를 땅을 판대요. 이 종류 자체가. 그래서 채집 방법 자체도 땅을 막 흙을 퍼낸 다음에 흙을 뒤져서 이제 여왕개미랑 워커를 잡는 형식으로 채집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깊이 점점 들어갈까봐 우선 땅을 막 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채집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학명도 지금 알려진 게 그냥 제대로 알려지진 않은 상태의 개미입니다. 예. 좀 신기하죠. 그리고 야생의 개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택이 세대요. 와일드 개체 같은 경우는 광택이 굉장히 세고 습할수록 진한 대추 같은 홍색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초봄 시즌에는 약간 황금빛의 이제 색깔을 띈다고 해요. 여왕이나 워커가. 하지만 채집 후에 이제 갖고 와서 기르면 점점점 광택도 없어지고 색깔도 탁해진대요. 어두워진대요. 아마 뭐 채집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사육하면서 그 땅의 깊이 때문인 건지 채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비 시즌 같은 경우는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그 결비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비는 비가 오고 뭐 일개미, 친개미, 뭐 왕개미류, 일개미란다. 왕개미, 뭐 친개미류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비가 온 뒤에 이제 땅이 습해지고 땅을 파기 쉬울 때 결비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근데 이 개미는 땡땡 햇볕 지는 날, 맑은 날, 정오에 고온 상태에서 결비를 한다고 해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결혼 방식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결비 방식이. 우선 메인 콜로니에서 위성군체를 막 이렇게 찢어서 만들었잖아요. 네. 위성군체를 찢어서 만들어서 위성군체에서 메인 그 콜로니에서 위성군체로 이제 고치랑 알을 갖고 가서 위성군체랑 메인군체랑 다 할 것 없이 그 공주를 기르는 게 아니라 위성군체에서 공주를 길러요. 메인군체에서 알과 고치를 낳잖아요. 그럼 위성군체로 이제 공주들을 데려갑니다. 이제 애벌레나 알 상태를 갖고 가서 그쪽에서 공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위성군체 여러 군데서. 그러면 이제 결비 시즌이 되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을 때. 네. 그죠? 그러면은 이 정오에 그 공주개미들이 콜로니 입구로 올라와. 그러니까는 얘네들 콜로니가 이런 그냥 구멍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이제 흙을 이제 모래나 땅을 파서 흙을 이렇게 쌓아놓은 듯한 그런 개념의 콜로니거든요. 그 콜로니를 만들거든요. 근데 위성군체 역시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 위에 공주가 올라와 있으면 숫개미들이 그 나와서 공주의 흔적을 본대요. 네. 공주의 흔적을 보면 흔적을 보자마자 우르르르 공주한테 가서 강제 교미를 합니다. 예. 뭐 이제 날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올라타서 교미를 해요. 네. 교미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교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공주가 한 마리 나왔을 경우 일반적으로 숫개미가 10마리 정도의 비율로 탄생을 한대요. 그래서 공주 한 마리를 여러 명의 숫개미가 강제 교미를 합니다. 그 후에 숫개미는 이제 죽죠. 그래서 그 위성군체의 먹이가 됩니다. 바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위성군체에서 강제로 교미를 당한 이제 공주는 날개를 떼고 바로 그 위성군체로 바로 들어갑니다. 위성군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콜로니를 형성하고 이제 군체가 커지면 이제 수십 미터, 몇 미터 단위의 위성군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공주를 기르는 식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대군체가 이쪽에 발견이 되면
주위에 위성군체가 쫙 있대요. 수십 미터 사이, 네, 뭐 몇십 미터든 뭐 몇 미터든 그 반경 내에서 최대 100미터가 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십 미터 사이에 위성 콜로니가 무조건 있답니다. 대군체 옆에. 그리고 그것마저도 큰 군체가 되면 그 주위에 계속 퍼져나가는 식으로 군체가 확장이 되는 종류라고 해요. 그리고 우선 초봄쯤에 이제 날씨가 선선할 때 산란율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예, 지금 산란율이 지금 높아질 시기입니다. 슬슬. 하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올수록 산란율이 늦어지고요. 그다음에 여름이 끝날 쯤에 되면 산란율이 다시 높아져서 10월 달쯤에는 다 워커가 되는 종류라고 합니다. 좀 결비도 약간 충격적인 결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신기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세 종류의 사막개미 중에 이제 제대로 된 학명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 종류 하나. 네, 이름은 붉은머리 사막개미입니다. 그리고 매우 건조한 지대를 좋아하고요. 근데 콜로니는 그렇게 건조하지, 그러니까 콜로니를 짓는 데는 되게 건조해요. 근데 지역 자체가 약간 초목이 있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건조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또 좀 신기한 종류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비도 그 공주개미 한 마리를 여러 마리의 숫개미가 강제 결비를 하는 거예요. 강제로 막 억지로 결비를 하는 건데 한 마리 1대 뭐 10 이런 식으로 여러 마리가 덤벼서 같이 결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위성 콜로니에다 다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독특한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콜로니랑도 그렇게 싸우진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콜로니에서 지금 이쪽에 위성에서 이제 공주가 태어나서 신여왕이 돼서 여기를 이제 자리를 잡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워커 자체도 여왕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면 새로운 군체 집어넣으면 그대로 흡수가 되는 종류라고 합니다. 좀 특이하긴 해요. 생식 습관이. 예.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에 있는 사막개미 종류 중에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네 이게. 사막개미 종류 중에 이 녀석이 이제 그 학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종인데 그 시간 되시면 그 카타글리피스 노두스라는 그 종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 겹치지가 않거든요. 완전 끊겨요 가운데. 예. 그리고 그 종류가 중국에서 발견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외형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풀어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할 정도로, 근데 중국에선 지금 이 개미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네,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 관중평원에서 채집이 되는 개체이기 때문에 관중개미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중국에서도 그냥 붉은 머리 사막개미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막개미를 안 붙이고 그냥 화살개미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좀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때문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왜냐면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뭐 교미? 네, 교미라고 해요. 결혼 비행 자체를 날지를 않으니까요. 수컷만 이제 나와서 날면서 돌아다니다가 공주개미를 보면 확 덮치는, 네, 결비라서, 그리고 바로 자기가 살던 위성군체에 들어가서 사는 개미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개미에 미친, 네, 개인이 이거를 꾸준히 관찰한 결과를 올려준 기록이에요. 지금 뭐하지? 알 났나? 안 났네. 빠릅니다. 개미 자체가. 설마 안 났나? 안 났네. 안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 초기 군체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모래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콜로니가 얘네들이 군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흙을 밖으로 날라서 이제 콜로니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건조한 데 사는 개미들이다 보니까 사육장 내 수분은 따로 주진 않을 겁니다. 먹이만 이제 곤충이랑 이제 저렇게 액상 그 먹이만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난히 단 걸 좋아한대요. 단 걸. 네. 뭐 곤충도 먹고 하지만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일의 과수나무의 꿀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이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